안녕하세요. 뉴탐스런 법과 정치, 멋진 법과 정치 가르치는 황승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법과 정치 어떻습니까? 좀 폼 좀 나지 않습니까? 과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법과 정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기 힘든 과목이니 여러분들 공부를 따박따박 제대로 해 나가시면 여러분들 만점, 그 다음에 뭐 1개 정도 틀리고 요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고3 때 이제 수능 수험생으로서 이제 법과 정치를 했을 때 요 과목 상당히 매력적인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배울 때 열심히 하시고요. 나중에 수능 공부 조금 더 자세히 하시면 여러분들 만점 1등급 충분히 맞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요번 시간은요. 이제 헌법과 관련되는 내용을 배울 예정입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 간단하게 하고요. 이익집단 시민단체 보고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체크하겠습니다. 쉬운 내용이니까. 준비되셨나요? 자, 이익집단은 정책과 공약을 개발한다. 요거는 정당의 역할이죠. 그러므로 X. 자, 2번. 시민단체는 선거에 후보를 공천한다. 이것도 정당의 역할이죠. X. 3번.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4번. 이익집단은 정치적 책임을 진다. 둘 다 틀린 거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건 선거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죠. 이거는 정당과 관련되는 거 둘 다 X. 그 다음 정당 시민단체와 달리 이익집단은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국고보조가 있어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한다. 자, 저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대의민주주의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 참여죠, 참여. 참여의 부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율을, 그 다음에 그 참여율을 떠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참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참여를 많이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적 참여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집단과 어울리면서 참여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106번 O. 그 다음에 107번. 선거를 통한 참여는 지속성이 낮다. 그렇죠? 지속성이 높은 거는 집단을 통한 참여가 지속성이 높은 것입니다. 108번. 선거에 투표라는 것은 개인의 개인적 참여, 정기적 4년, 5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적 정치 참여. 맞죠? 108번 O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09번.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활동은 정당과 달리 법적 책임. 여러분들 어떤 집단, 어떤 조직이건 간에요. 법을 위반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면 법적 책임으로서 민사책임, 형사책임 뒤에서 나올 내용인데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적 책임은 다 지는 거니까 109번은 X. 110번. 전자민주주의는 비밀선거. 여러분들 전자민주주의는 로그인을 하고요. 그쵸? 아이디 넣고 그 다음 비번을 넣고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지했는지 알아낼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거는 비밀선거의 원칙과 부합하지 않겠다는, 않을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비밀선거의 원칙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건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엔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 헌법에 대한 내용을 일반론, 헌법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시간부터가 이제 법과 정치에서 이제 난도가 점점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이번 시간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한자가 조금 어렵나요? 자, 헌자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헌자예요. 법헌자. 법헌자. 그리고 이건 법법자겠죠? 그러면 이제 헌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최고의 규범입니다. 최고의 규범입니다. 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헌법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어요. 헌법 법전이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요.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률. 그럼 법률이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 가지의 법들을 통칭해서 법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은 법자로 끝나거나 띵띵에 관한 법률로 끝나거나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법률입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 됐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명령.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자, 요거 한 장을 넘기면요. 요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요거 얘기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할래나 모르겠네요. 자,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건 재정 주체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헌법의 제정, 언제 제정은 됐으니까 헌법의 개정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저, 감독님, PD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모든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헌법의 제정 주체예요. 개정 주체죠. 자꾸 제정할 건 없죠. 이제 제정이 됐으니까 개정 주체. 그 다음 법률은 누가 제정하느냐? 개정하느냐? 국회가 개정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의결은 어떻게 되느냐?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법률이 의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 뒤에서 배울 내용이고, 네, 명령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령, 그 다음에 부령, 장관의 명령, 이런 것들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의해서 조례안이 의결됩니다. 그리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서 규칙이 개정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헌법은 최상위의 법이고 그 다음은 법률, 그 다음 명령, 조례,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법단계설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스 켈젠이라는 분께서 만든 법단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게 헌법을 위반했다. 이거는 위헌법률 심사를 통해서 법률을 혼주를 낼 수가 있다고 배웠죠. 됐습니까? 이거는 위헌법률 심사, 이거는 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 단계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 또는 헌법에 근거하여 명령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처분이 위헌 또는 위법한 건 대법원에 의해서 혼쭐이 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대법원에 의해서 심사권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모두 무엇입니까?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 법 단계설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앞서서도 한번 정리했던 내용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헌법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입헌주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헌법인데, 자, 헌법에서요. 자, 헌법의 의미를 배우는데, 의미는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헌법에 고유의 의미가 있어요. 헌법에 고유의 의미 있어요. 이것도 출제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헌법의 의미 중에 근대의 의미, 근대적 의미로서의 헌법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현대적 의미의 헌법이 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보느냐? 요 고유의 의미는 뭐고, 근대의 의미는 뭐고, 그 다음에 현대의 의미는 뭐다라는 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고유의 의미는 근대의 의미가 고유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근대의 의미가 포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 의미는 위에 있는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현대의 의미에 어쩌고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그러면 현대적 의미로서의 헌법은 고유의 의미와 근대의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 근대의 의미는 고유의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 간단하게 써볼까요? 이쪽에다가. 자, 여기로 한번 잠깐만 가볼게요. 이 헌법이에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잠깐만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릿말로써 헌법에 전문이 있습니다. 헌법에 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헌법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헌법에 총강이 있어요. 됐습니까? 뭐 국민주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영토라든가 우리나라의 국가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총강.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국민의 권리와 국민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 있냐? 통치기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헌법 이런 교과서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헌법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전문에서는 유구한 역사의 뭐 빛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요. 총강은 우리나라 민주공화국, 그다음 우리나라 영토, 그다음에 권리와 의무, 기본권과 그다음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가 규정돼 있고 통치기구로서 뭐 국회,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뭐 감사원 이런 것들이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헌법 구성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바로 갈게요. 이 고유의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는 건 뭐가 규정되어 있느냐? 자, 요게 규정되어 있어요. 통치기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게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통치기구예요. 그리고 근대의 의미는 뭐가 되어 있느냐? 요거는 자유권이 보장된다라는 게 규정되어 있는 게 근대적 의미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현대적 의미는 뭐냐? 이거는 생활권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게 현대적 의미예요. 됐죠? 자, 그러면 뭐 전문, 머릿말, 총강, 그 나라의 뭐 국가 형태, 영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이 고유의 의미로서 통치기구, 근대의 의미로서 자유권, 현대의 의미는 생활권이 들어간다는 거 요 부분을 구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권리와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 권리에 자유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활권이라는 게 있다. 그 밖에 뭐 참정권,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이 근대의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느냐? 요걸 기억해야 되겠죠? 시민혁명을 기억하시면 돼요. 시민혁명. 그럼 시민혁명은 생활권의 보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여기는요. 자유권을 위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생활권이라고 하는 건 사회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삶의 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국가의 적극적 행정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복지 혜택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생활권이라고 하는 거 뭐 기억하면 되느냐? 이거는 20세기의 경제공황 이후에 국민들의 삶의 질의 수준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됐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지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현대적 의미의 헌법에는 통치기구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현대적 의미의 헌법에는 자유권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이제 한 번씩 친구들이 여기 책에 나와 있긴 하던데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우리가 요거를 잠깐만 볼게요. 요걸 잠깐 볼게요. 뭐냐? 법, 문화. 이 법문화를 우리가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 강에서 이거를 정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요번 강에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못 하고요. 지금 촬영을 들어왔는데 이걸 하지 않고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볼게요. 법문화는 기본적으로 동양의 법문화와 그 다음에 서양의 법문화가 있어요. 서양의 법문화가 있어요. 자, 동양의 법문화는 기본적으로 덕치, 예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왕도 정치.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의 법문화는 뭐 생각하면 되느냐? 민본입니다. 백성을 근본으로 하여 뭐냐? 백성을 따뜻한 마음으로 포옹하는 것. 요게 이제 동양의 전통이에요. 됐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요. 뭐냐? 선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선거 자체가 핵심이라는 게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우리의 삶을 더 편안케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여러분 사극을 보면서요. 사극을 보면서 옛날 백성들이 막 투표소에 막 갑니까? 이번에 왕 누구 뽑지? 요 왕은 조금 그런데 요 왕이 좀 좋은데 이 사람 잘생겼는데 이 사람 공부 잘했는데 이런 걸 합니까? 안 해요. 민본주의하고 민주주의는 구별을 해야 돼요. 됐죠? 근데 서양은요. 서양은 뭐냐? 민주주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서양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대륙법계 법문화가 있어요. 대륙법계 법문화. 두 번째 영미법계 법문화가 있습니다. 대륙법계 영미법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륙법계 법문화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독일을 얘기해요. 독일. 그 다음 영미법계는 영국과 미국이겠죠. 그런데 요 대륙법계 법문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영미법계 법문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성문화된 법 위주의 법문화가 대륙법계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불문법을 기본으로 하는 게 영미법계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영국, 미국이 불문법계 법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성문법과 불문법, 불문법이라고 해서 법이 없어?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힘들겠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문법, 불문법 모두 실정법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다 법이 법전 자체가 없다고 해서 법 내용이 없다. 이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불문 헌법 국가가 있거든요. 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헌법재판소에서요. 불문 헌법을 인정했으면 우리나라 불문 헌법 국가 아닌가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나라 성문헌법이에요. 성문헌법입니다. 예전에 행정수도와 관련하여 불문 헌법을 인정한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는데요.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성문 헌법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불문 헌법 국가라고 하더라도 통치기구, 자유권, 생활권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불문법이라고 해서 법이 없으니 이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자, 이렇게 일단 헌법의 의미를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자, 이쪽으로 한번 와 볼게요. 자, 이제 뭘 배우냐면 입헌주의라는 걸 배워요. 입헌주의. 요 입헌주의라고 하는 건 앞에서 우리가 언급이 살짝쿵 있었긴 했어요. 그런데 입헌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헌법에 의한다, 헌법에 입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건 헌법으로서 군주의 권한, 왕의 권한을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겁니다. 입헌주의는 헌법에 모든 걸 구속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입헌주의라는 말은 헌법에 모든 걸 구속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입헌주의를 통하여 결국에 하는 건 뭘까요? 결국에 하는 건 뭘까요? 이거겠죠.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권. 그럼 입헌주의라고 하는 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 입헌주의는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입헌주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입헌주의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알 수 있어요. 자, 근대적 의미의 입헌주의와 그 다음 현대적 의미의 입헌주의라는 게 있을 때 요 근대적 의미의 입헌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자유권의 보장이 주된 내용이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입헌주의는 생활권 중심의 헌법 규정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헌법의 의미와 또 통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헌법은 진짜 헌법이냐 아니면 가짜의 헌법이냐라는 걸로 또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거는 어디서 배웠습니까? 가짜 법치주의, 진짜 법치주의. 이거는 형식적 법치와 실질적 법치에서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가짜, 진짜는 똑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질적 입헌주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짜는요. 가짜는 외견적 입헌주의라는 게 있다. 자, 여기서요. 요 실질적 입헌주의라는 말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입헌주의라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외견적 입헌주의는 바깥 외자에 볼견자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겉으로 보았을 때의 입헌주의이다. 그러면 실질적 입헌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합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합법성은 둘 다 똑같아요. 그런데 내용의 정당성에 차이가 있다. 정당성이 있으면 실질, 없으면 외견 이렇게 구별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입헌주의입니다. 그럼 조금 이동해서요. 헌법의 의의를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실게요. 뭐냐? 헌법의 의의인데 첫 번째 헌법에 정치적 의의라는 게 있고 정치적 의의 그리고 두 번째 헌법의 법적 의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어렵고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고요.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헌법을 배울 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다. 밑으로 깔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치적 의의로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헌법의 정치적 의미는 국가의 창설의 규범이다. 국가의 창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헌법의 정치적 의의는 자, 첫 번째, 국가의 창설이다. 아까쯤에 얘기했거든요. 뭐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헌법에 쓰여져 있어요. 두 번째, 정치 생활을 주도한다. 헌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규정들을 통해서 정치적 생활을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 통합이다. 자유권의 보장, 사회권의 보장 등을 통하여 사회 통합을 실천하고 실현하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서의 대단한 존재로 인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전체의 통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법적 의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최고의 규범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예요. 최고. 그리고 통치 기구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통치기구가 써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권력 남용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통치기구 상호 간에 헌법을 통해서 권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법적 의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서서 우리가 배웠었던 최고의 규범으로서 한스 켈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법 단계설로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각각의 개정 주체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여쭤볼까요? 그럼 위헌법률 심사는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 겁니까? 헌재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치기구는 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다. 됐죠? 뭐 이런 것들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권력 제한 규정, 권력 분립을 통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 법적 의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법과 관련하여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건 지금부터 하는 내용이니까 좀 더 귀 담아 들으시고요.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좀 더 복습을 신경 쓰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지우고요.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헌법의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 첫 번째.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라고 하셔도 돼요.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두 번째. 자유민주의 원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다. 자, 이거 두 가지 먼저 정리할게요. 자, 제가 한번 먼저 읊어볼게요.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주의라는 게 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다. 복지국가주의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국제평화, 그 다음에 평화통일, 문화국가의 원리.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패턴은요, 거의 정해져 있어요. 내신 문제건 모의고사 문제건 거의 패턴이 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해 나가시면 어려움 없이 정답이 슉슉 올라올 것입니다. 가볼게요. 자, 국민주권인데 여러분들 국민 뭡니까? 나. 국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됐죠?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의미의 국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러한 국민이라는 뜻도 있어요. 됐죠? 자, 그럼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무엇이다? 국민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가 돼야 되겠죠. 치자는 다스리는 사람, 피치자는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하면 국민자치 아닙니까? 됐죠? 그러한 원리입니다. 됐죠? 갑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자, 자유라는 개념과 그 다음
민주라는 개념을 결합시킨 형태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라는 개념,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결합시킨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주인인데 주인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 어떤 규정이 있니? 라는 것이에요. 그럼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므로 참정권이 보장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인데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참정권이에요. 참정권. 두 번째, 참정권에는요, 선거권, 투표권, 국민투표권, 그리고 공무담임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선거제도라는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선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민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겠습니까? 투표가 있겠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선거날 놀러 가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새벽부터 가서요. 새벽도 아니거든요. 아침 한 7시쯤에 가가지고요. 투표하고 놀러 가시면 됩니다. 선거날은요. 놀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회를 구성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거기엔 참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이다. 그 다음 뭐가 있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언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죠. 출판, 쓰고 싶은 책 써도 되죠. 집회, 모일 수 있죠. 결사, 시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위를 하고 싶어요. 그럼 시위를 하고 싶으면 시위를 할게요. 허락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시위합니다. 알고 계세요. 이건 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시위를 할 때 허가제로 규정을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 신고제는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신고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겠죠. 근데 허가제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우리가 흔히 집시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헌재가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복수 정당제가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동네의 주인이거든요.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거는 간단하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국민주권주의는 뭐냐? 여기서부터요. 쭉 보세요. 여기까지 하나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참정권을 배우면 이거 그냥 저절로 해결되거든요.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요거. 그리고 이 복수 정당을 통해서 정당을 둘 이상을 존재케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이 나라의 주인도 나고 우리 동네의 주인도 나다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은 모두 내가 주인이다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그러한 제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유주의야,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결합시킨 개념이다. 그럼 자유주의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겠죠. 이거는 우리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유권.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거는 의사결정 방식이거든요. 의사결정 방식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 자유주의라는 개념과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적절히 결합시킨 개념이다. 자유주의의 문제는요. 개인의 방종이거든요. 민주주의의 문제는 중우화거든요. 이 둘을 적절히 결합시켜서 문제점들을 서로 간에 보완시키기 위한 원리다. 이건데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법치주의 개념이에요. 선생님이 쭉 한번 나열을 하고 자 선생님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럼 결론을 들으면 이런 느낌이 좀 올 거예요.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리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자 모든 걸 국가 권력의 행사를 할 때는 법에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됐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니까 이거는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기본권. 그리고 이 권력 분립을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독립 같은 거 얘기하는 것. 됐죠? 그리고 복수정당제를 기초로 하여 뭐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을 보장해 주는 것. 요런 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요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기본권의 보장, 그 다음에 권력 분립 여기까지 하나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나요? 다 우리의 자유와 권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념이에요. 됐죠?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정당의 활동, 자유주의고 그 다음 민주적일 수 있죠. 그리고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 뭡니까? 아래로부터 무언가를 결정해서 위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선생님께서 이 복수정당제를 쓰셨거든요. 선생님 여기 복수정당제를 기초로 하여 자유로운 정당활동 보장해 준다며요.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저도 구별 못합니다. 이런 거.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똑같은데.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민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국민이 주인인 거거든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여기도 국민 주인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개념과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있으니 뭐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쉽겠죠. 됐습니까? 됐죠? 여러분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건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반할까요? 절대 반하지 않습니다. 되시겠죠? 참정권,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반할까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원리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고 해서 요 실현 방안을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복지국가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활권의 보장, 사회권의 보장, 그 다음에 생존권의 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환경, 근로, 교육, 여성 보호 이러한 것이 뭐냐? 사회 보장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사회 보험, 뭐 공공 부조와 같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 이런 게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됐죠?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요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국민주권하고요 자유민주주의를 구별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명쾌하게 떨어지는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를 구별해야 됩니다. 요거는요 from the state, 국가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근데 요거는 by the state, 국가 권력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요건 복지국가. 됐죠? 그리고 국제 평화주의라고 하는 건 외국인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고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국제법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침략전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침략전쟁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제평화주의에서는 구별해야 될 거 이거죠. 방어 전쟁은 인정합니다. 됐죠? 이게 국제평화주의. 됐죠? 외국인의 신분, 지위 보장 이런 것들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 우리나라 외국인은요. 우리나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날은 참여할 수 있어요. 지방선거.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평화 통일의 원칙. 그 다음에 문화 국가의 원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평화 통일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평화 통일과 관련되는 자문기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대통령은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북 교류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문화 국가의 원리는 이거죠. 평생교육, 의무교육, 그 다음에 뭐 학문,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이 문화 국가의 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있겠죠. 됐습니까? 제가 수업한 패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보이리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는 이 국민주권주의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유민주주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요 실현 방안을 일단 구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 요 둘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국제평화주의에서는 모든 전쟁을 부정한다. 틀려요. 됐습니까? 그러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건 아니죠. 방어 전쟁을 하면서 피는 흘릴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구별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요 네 가지를 구별해 놓으시면 이 헌법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만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그림 가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개인의 가치와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국가 권력의 창출과 권력의 정당성의 국민적 합의에 이루어진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되겠죠. 자유민주주의. 기억, 신체의 자유의 내용에 고문금지나 영장제도. 요건 자유권의 보장이겠죠. 맞고. 닌,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권력 분립이겠죠. 맞고. 그 다음에 디귿, 근로자의 삶을 보장한다. 최저임금, 이거는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은 민족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말아야 한다. 요거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들어갈 수 있죠? 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답을 기억, 니은, 릴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다음을 배경으로 등장 헌법에 강조되었을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민혁명 이후에 국가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한다. 이거 권력 분립이겠죠? 권력 분립. 답은 1번 가시면 되겠죠. 자유민주주의와 연동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빈칸 가에 들어가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격차나 독과점의 출현, 경제공황. 이건 뭐죠? 삶의 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국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대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근대 국가의 헌법에서는 자유권 규정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삶의 질이 보장이 안 됐구나. 이런 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떠올라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1번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맞죠? 복지국가의 원리를 찾는 거니까. 2번 국가 권력의 효율적, 여러분들 효율적 행사를 하면은요 국민의 기본권은요 굉장히 침해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국민의 의견을 들으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효율적이죠.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자꾸 듣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면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 효율적 행사를 하면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기가 힘들죠. 형평성을 추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이 답이고 3번 빈부격차 축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맞죠? 국가 국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그래서 바이 더 스테이트. 5번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요거 복지국가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표에 기본 원리 A, C에 대한 겁니다. 자, 최저임금제. A는요, 복지국가의 원리. 그 다음에 B, 복수정당제, 선거권과 국민투표. 이거는 정치참여니까 국민주권의 원리. C, 침략정쟁 부인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보호. 이거는 국제평화주의가 되겠죠. 할 수 있습니까? 기억. A는 외견적 입헌주의에서 강조된다. 외견적 입헌주의는요, 가짜거든요. 됐습니까? 형식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상관없고. 니은 B는 근대 시민국가가 주관하는 헌법의 원리이다. 헌법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라고 하는 거 여기에 여기 이제 국민주권이죠. 국민주권. 그래서 요 B는 근대시민국가가 추구하는 헌법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디귿 C에 따라 살상에 수반되는 전쟁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방어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살상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방어를 위한 전쟁은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디귿 틀리고, 릴 기억 N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맞죠? 뭐 근로, 뭐 최저임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4번 니은과 리을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저하고 이제 헌법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주권, 자유민주. 그러면 요 둘은요 어떻게 구별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요 국민주권은 아무래도 정치에 참여하는 걸 주된 목표로 잡는다. 됐습니까? 그럼 좀 더 바운더리를 넓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참여의 그 폭을, 그러니까 국가 쪽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참정권, 선거, 투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복수, 정당제 이런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적절히 결합시키는 형태. 법치주의, 적법 절차, 권력 분립으로서의 사법권의 독립,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정당의 활동,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향식 의사결정. 복지국가의 원리는 이거는 국가에 의한 자유로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환경, 근로, 교육, 여성, 보건, 사회복지, 뭐 공공, 부족,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제평화주의는 이거는 모든 국제 사회에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그 전쟁 같은 경우에 침략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어 전쟁을 인정한다. 국제법 존중하고요. 네,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를 만들고 남북 교류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다음에 문화국가의 원리로서 평생교육, 의무교육, 뭐 학문, 뭐 예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하고 이제 12강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요, 여러분들 헌법의 기본 원리를 할 때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들 있었고, 나머지는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은요, 드디어 기본권의 보장을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도태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도태되지 않도록 예습해요라는 얘기 절대 말 안 합니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제 말씀 드리는 거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